이번 영상에서는 그래픽스 머터리얼스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예제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예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래픽스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작짐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로드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URDF 파일이나 아니면 그 무조코 형태의 포맷이죠. MJCF 파일 포맷을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로드해서 시뮬레이션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객체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간단한 형태, 즉 뭐 박스 형태나 아니면 구체, 캡슐과 같이 간단한 형태이다. 우리는 이걸 이제 프리미티브 쉐입이라고 하고요. 이런 기본 형상인 경우에는 이 URDF 파일만 가지고 정의를 하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복잡한 형상이다. 지금 아래에 돌고래를 근사화해 놓은 모델이 있는데 이런 복잡한 형상의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모델을 URDF 파일만 가지고 정의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별도의 파일을 둬서 좀 복잡한 형상에 대한 모델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오브젝트 파일이고요. 이 오브젝트 파일은 결국 여기 보이는 이 메쉬 모델이죠. 이 메쉬 모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메쉬 모델을 정의하는 방식은 이 예제에서는 일단 오브젝트 파일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메쉬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이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DAE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STL과 같은 여러 가지 파일 형태들이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메쉬 모델 정의 방식이 있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 이 예제에서는 오브젝트 파일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쉬 모델이라는 게 여기 앞에 메쉬가 기본적으로는 그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돌고래를 메쉬 모델로 정의한 모습인데 이렇게 메쉬 모델로서 근사를 했더니 뭔가 그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과 같은 좀 비슷한 형상이다라고 해서 뭐 메쉬 모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메쉬 모델이라는 것은 근사를 해놓은 거죠. 실제 모델과 같이 정말 뭐 아날로그하게 컨티뉴어스하게 다 정의하기보다는 면을 좀 쪼개가지고 근사화를 어느 정도 낮은 차원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 메쉬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브젝트 파일을 일단 열어보면은 총 4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부가적인 또 정보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만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 벌텍스라는 게 있고 벌텍스 노멀, 그리고 페이스, 그리고 벌텍스 텍스처라고 또 있어요. 자, 오른쪽에 제가 위키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 있는데요. 벌텍스라는 것은 뭐 한국말로 하면 정점이죠. 여기 보시면 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점들을 또 이어주는 선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 선을 엣지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점 3개가 있다. 그러면은 각각을 이제 하나, 둘, 3개의 엣지로 이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엣지로 이었을 때 하나의 면이 탄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 3개가 있으면 우리가 2차원 평면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각의 그 점 3개 기반으로 정의가 된 평면들 개개의 요소를 우리는 페이스라고 하고 그 페이스가 모여있는 그 상위의 집합을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다면체죠. 그리고 그 폴리곤이 또 모여가지고 서피스를 이루고 서피스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전체의 메쉬 모델이 정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 위키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위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벌텍스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 벌텍스 노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다면체가 하나 있는데 이 다면체에 벌텍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벌텍스를 이은 엣지들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엣지로 벌텍스를 이은 그 최소한의 조합이 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들이 또 모여서 폴리곤을 이루고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라인들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벌텍스 기준으로 노멀이 계산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노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페이스나 아니면 정점에 대해서 오소고널한, 그러니까 이 면이나 아니면 이 벌텍스를 직교하는 방향의 어떤 방향 벡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벌텍스에 대한 노멀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벌텍스 노멀은 면이나 아니면 각 정점에 대해서 수직한 어떤 방향 벡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이 면에 대한 노멀을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한 어떤 벡터가 나올 텐데, 지금 여기는 벌텍스를 기반으로 하는 노멀 벡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벌텍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노멀 벡터를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벌텍스가 물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면들이 있을 텐데, 그 면들에 대한 노멀 벡터를 어떤 뭐 평균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릴게요. 자, 이제 페이스까지 설명을 드렸고, 벌텍스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처 정보를 위한 또 정점 정보들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오브젝트 파일은 메쉬 모델을 정의하기 위한 실제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정점들의 로컬 좌표기에 대한 벡터 정보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파일이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예제를 실행하면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은 이 벌텍스나 아니면 뭐 노멀이 됐든 뭐 페이스 등등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벡터 값을 쭉 가지고 있는 파일 형태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우리가 메쉬 모델을 실제로 활용을 할 때 보면은 뭐 색깔도 입히고 아니면 텍스처도 입혀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게 또 그 머터리얼이라는 개념인데, 이 오브젝트 파일에다가 머터리얼까지 다 넣지는 않고 실제로 이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파일이라는 형태의 별도의 파일을 두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담아 두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에서는 또 머터리얼 파일에 대한 경로를 또 링크를 시켜가지고 별도의 파일로서 존재하는 머터리얼 정보를 가져와서 최종적인 메쉬 모델을 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터리얼 파일이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이제 실제로 렌더링 돼가지고 렌더링 된 객체를 보시면 뭐 빛 반사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그 실제 값들을 이 MTL 파일이죠. 이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다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각각에 대해서 또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또 이 머터리얼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 뭐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3D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에 대한 메쉬 모델만 따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고요. 이 캐릭터에다가 실제로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사람 형태로 보이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 UV 코디네이트를 사용하는 텍스처 파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3D 캐릭터에다가 입혀야 할 뭐 옷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옷을 UV 좌표계로 해가지고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UV라는 게 결국에는 이 2D 평면에 대한 XY 좌표인데, 이게 3차원 좌표계가 이미 XYZ라는 그 캐릭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UV를 일단 보통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UV 좌표계 기반의 그 텍스처 이미지 파일이에요, 결국에는. 그 이미지 파일이 별도로 있을 텐데, 그 이미지 파일에 대한 경로도 이 MTL 파일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메쉬 모델, 그러니까 텍스처가 존재하는 메쉬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또 실제로 아이작짐에서 어떤 식으로 로드가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세부적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리즘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래픽스와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그 중에서도 이 렌더링 엔진과 관련된 부분을 좀 깊게 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더 좋은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메쉬 모델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굳이 좀 만져야 할 부분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URDF 파일을 만져야 할 경우는 가끔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로봇팔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퍼를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퍼에서 갑자기 로봇 핸들을 한번 달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URDF 파일을 직접 만져야겠죠. 누군가가 그 관련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파일이 없다면,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이 파이프라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이작짐의 이번 예제에서는 이 그래픽스와 관련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픽스 베이스 링크 옵션이고요. 에셋 옵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프랑카 로봇을 환경에다가 로드한다 라고 했을 때 베이스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체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존재하는 이 기본 노드가 있을 건데 그 녀석을 베이스 링크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차일드 노드, 그 다음이 그랜드 차일드 노드,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 링크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가장 최상의 부모 노드죠. 그 부모 노드가 자동으로 이 픽스 베이스 링크로 선정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이제 베이스 링크가 될 것이고요. 이때 이 베이스 링크를 이제 절대 이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킬 거냐에 대한 옵션이 되겠고요. 어떤 시뮬레이터는 이 베이스 링크를 선택을 해서 고정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한데 아이작짐은 선택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 노드를 부모 노드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립 비주얼 어태치먼트라는 옵션이고요. 여기 이 로봇을 다시 예로 들면은 이 뭐 기구학은 URDF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링크가 있을 텐데 그 링크에 대한 메쉬 모델을 로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 링크 각각에 대한 메쉬 모델이 있을 텐데 그 메쉬 모델이 어떤 경우에는 이 좌표계가 Z-up, left-handed coordinate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Y-up, right-handed coordinate로 변경을 할 거냐라는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에셋 옵션을 true로 주게 되면은 이렇게 변경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게 아니다, 기본값으로 두겠다라면은 뭐 이제 이 값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좌표계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전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use mesh materials. 그러니까 mesh material을 로드해서 써야 되는데 그때 mesh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머터리얼이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 안에 다음 파일인 이제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파일에 거기에 정의된 머터리얼을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에셋 파일 자체에 정의된 머터리얼을 사용을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셋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URDF나 MJCF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true로 주게 되면은 메쉬 파일에 정의된 머터리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false로 두게 되면은 이제 에셋 파일에 정의된 머터리얼을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false로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은 메쉬 노멀 모드이고요. 아까 그 설명을 드렸던 그 메쉬에 대한 노멀 벡터가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로드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옵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from asset, compute per vertex, 아니면 compute per face 라고 되어 있는데요. from asset은 이제 여기 asset에 존재하는 노멀 벡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asset에 이제 노멀 벡터가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자동으로 뭐 이 두 옵션 중에 선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compute per vertex, 그러니까 버텍스마다 노멀 벡터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경우는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버텍스 하나만 가지고는 노멀 벡터를 계산하기 어려울 테니까 여기 이 각각의 그러니까 이 버텍스가 물고 있는 페이스들의 그 노멀 벡터를 평균을 내 가지고 계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몰라요. 아니면 이제 컴퓨트 per 페이스, 그러니까 이 각각의 페이스마다 노멀 벡터를 계산하겠다. 이런 이제 옵션들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멀 벡터는 어떻게 사용되냐? 실제로 이 라이트 소스가 있을 때 이 빛이 이 오브젝트에 이제 주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반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을 계산할 때 바로 이 노멀 벡터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로봇만 놓고 보더라도 각각 링크를 보시면 반사율이 다르잖아요. 반사율도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빛하고 딱 마주한 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게 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 바로 이 노멀 벡터가 중요하게 쓰이겠죠. 그러니까 노멀 벡터에 따라서 반사되는 각도도 계산할 거고 그 정도나 아니면 우리가 머터리얼 파일에서 정의된 이 물체의 재질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유리와 같이 아니면 아주 매끄러운 폴리쉬가 잘 된 그런 금속으로 우리가 머터리얼을 정의를 했다. 그러면은 반사율도 굉장히 높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천재질과 같은 약간 반사율이 떨어지는 재질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반사율도 굉장히 좀 떨어지겠죠. 훨씬 덜 밝게 반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다 그 머터리얼 파일에서 값으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작짐에서 그리고 이번 예제에서 다루는 옵션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사실 옵션들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예제에서 다루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노멀 벡터들을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볼텍스 3개가 있으면 엣지 3개로 이렇게 이을 수가 있고 그 면이 되겠죠. 그때 엣지 2개만 있어도 그 엣지 2개를 동시에 물고 있는 정점에 대한 노멀 벡터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예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파일 이름이 graphics materials.py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example 폴더에서 python graphics materials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 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에셋 중에는 좀 복잡한 형상의 에셋도 있기 때문에 처음 로딩을 할 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시면 로딩은 잘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 로딩이 완료가 되었고 처음 화면을 보시면 저기 먼발치에 지금 에셋들이 로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여기서 일단 가까이 가기 위해서 뷰포트를 전환을 하실 텐데 이때 잘못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확대가 되지 않는 구간으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여기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사용할 건데 그 전에 키보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쪽 방향으로 카메라 뷰포트를 턴을 시킬 거고요. 이렇게 하면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을 이용해서 적절한 위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에셋을 각각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것은 스팸 캔이고요. 그 다음은 섀도우 로봇 핸드인데 이건 제가 맨 처음 아이작짐 예제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 그 첫 번째 영상에 있던 그 오픈 AI에서 연구에 활용했던 섀도우 로봇 핸드입니다. 그 다음은 캐비넷이고요. 프랑카 판다 로봇, 그리고 잘 안 보이시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얘는 그 키노바 로봇이에요. 근데 얘는 처음에 로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접혀있는 형태로 로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애니멀 사족보행 로봇이고 얘는 쿠카 로봇에다가 알레그로 핸드 붙인 거,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큐브가 로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큐브는 그 두 번째 줄에서 설명을 드렸던 섀도우 핸드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큐브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각각의 에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은 녀석이 지금 왼쪽 오른쪽 두 줄 이렇게 로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각각의 에셋을 로드할 때 머터리얼을 어디서 갖고 올 건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오른쪽 라인은 그 머터리얼을 메쉬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머터리얼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입히는 거고요. 왼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SF 파일 있죠. 그러니까 URDF하고 MJCF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머터리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설정이 된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스케일이, 그러니까 마우스 휠 가지고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은 스케일 간 그 스텝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Alt 키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좀 더 세밀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스팸 캔을 보시면 이거 없애볼게요. 스팸 캔을 보시면 지금 왼쪽은 그 URDF 파일에서 갖고 온다고 했었고 머터리얼을, 오른쪽은 메쉬 파일에서 갖고 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동일하게 텍스처가 입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바로는 그 URDF 파일에서 머터리얼을 갖고 오게 되면은 이렇게 세밀한 텍스처는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스팸 객체에 대한 URDF 파일에 여기에 지금 머터리얼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머터리얼을 일단 메쉬 그 파일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쉬 파일에 해당 머터리얼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걔를 일단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URDF 파일에 정의된 대로 일단 우리가 머터리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여기서 옵션을 줄 때 메쉬 파일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 머터리얼 정보를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이제 로드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메쉬 파일이 아니라 그 URDF 파일, 그러니까 SF 파일에서 갖고 와라 라고 옵션을 준 건데, URDF 파일을 찾아봤더니 머터리얼이 아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메쉬 파일로 일단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봤더니 머터리얼 파일이 있길래 걔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입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지금 그 메쉬 파일에 정의된 머터리얼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로드가 된 상황이고, 얘는 마찬가지로 URDF 파일에 존재하는 그냥 그 머터리얼을 갖고 온 상황이고요. 나머지도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만약에 이런 뭐 세부적인 텍스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입혀져서 어떤 세밀한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보통은 그 메쉬 파일에 머터리얼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녀석을 갖고 온 경우이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애니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단색으로 표현이 된 경우는 대부분은 그런 경우예요. SF 파일에 정의가 된 머터리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단색으로 입힌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쿠카 로봇하고 알레그로 핸드인 경우를 보시면 분명히 제가 오른쪽 라인은 그 메쉬 파일에 존재하는 머터리얼을 갖고 와서 입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얘가 지금 단색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왼쪽은 뭔가 컬러가 입혀진 경우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 경우는 애초에 이 로봇 에셋에 메쉬 파일은 있고요. 대신에 머터리얼 파일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메쉬 파일로부터 로드를 해라 라고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색으로 로드가 되는 게 정상인 상황이고요. 왜냐면 머터리얼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정보가.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메쉬 파일에 있는 머터리얼이 아니라 URDF 파일에 있는 거기에 있는 머터리얼을 가지고 와서 얘한테 입혀라 라는 옵션을 준 경우인데, 얘는 URDF 파일에 머터리얼을 임의로 정의를 해 놓은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이 입혀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 좀 아셔야 될 게, 자, 애니멀을 볼게요. 지금 애니멀 같은 경우는 메쉬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텍스처나 아니면 그 머터리얼 정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텍스처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URDF 파일 기준으로 뭔가 머터리얼을 갖고 온다라고 했을 때 URDF에서 정의할 수 있는 머터리얼은 거의가 이제 컬러 정보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당 그냥 단색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SF 파일로부터 머터리얼을 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런 경우와 같이 세밀한 표현은 어렵고 각 링크 메쉬당 그냥 단색으로 표현할 수밖에는 없다. 네, 이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로드 결과물을 보여드렸으니까 파일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작짐 홈 폴더고요. 여기서 에셋 들어가셔서 저는 일단 어떤 걸 볼 거냐면 여기 처음에 설명드렸던 네, 요 미트캔 그 에셋이 어떤 파일 구조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에셋 들어왔죠. URDF 들어오면은 여기 YCB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퍼티드 미트캔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이 요 그 스팸캔을 정의하는 에셋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파일이 있고요. 먼저 URDF 파일이 메인이 되겠죠. 이 녀석을 텍스트 에디터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 미트캔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객체이기 때문에 단일 링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 구조 그 하위를 보시면 총 3개의 하위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주얼 태그, 두 번째는 컬리전, 세 번째는 이너셜인데 이너셜은 제가 그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 영상에서 뭐 매스나 이너셜을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매스나 회전 힘에 저항하는 물리적인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자, 여기 비주얼하고 컬리전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여기서 각각 좀 다른 메쉬 모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 일단 비주얼한 메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스팸캔 보셨다시피 최대한 실물하고 유사한 형태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교한 메쉬 모델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정교한 메쉬 모델이라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메쉬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벌텍스 개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왜냐? 세밀한 부분까지 최대한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컬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사용되는 메쉬 모델을 가지고 실제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충돌을 검출할 때 여기에 있는 메쉬 모델을 가지고 이 충돌 검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여기에 있는 메쉬 모델이 만약에 복잡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계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메쉬 모델 아까 보여드린 거 거기서 메쉬의 개수가 많다, 그러니까 메쉬가 그만큼 잘게 쪼개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벌텍스가 많고 엣지도 많고 또 페이스도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충돌 검출을 할 때 그 많은 수많은 벌텍스와 페이스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대입을 해가면서 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메쉬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그러니까 정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비주얼한 쪽에서 사용되는 메쉬 모델은 최대한 정교하게 표현은 되는데요. 대신에 이 전반적인 형상 있죠. 전체적인 외곽 형상 쉐입은 최대한 비슷하게는 가되 그 쉐입 자체는 최대한 단순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울퉁불퉁한 부분이 텍스처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아예 뭉개서 하나의 그냥 플레인으로 하나의 페이스, 뭐 폴리곤 등으로 이렇게 뭉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상은 이 컬리전이 얘랑 좀 비슷하게는 가지만 세부적인 그 메쉬 모델은 엄청나게 뭉개져서 최대한 단순화된 형태의 메쉬 모델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이 텍스처드 오브젝트 파일을 한번 볼게요. 얘도 열어서 보시면 자, 지금 뭔가 많이 떴는데
일단 처음으로 올려볼게요. 자, 그럼 첫 줄에 주석이 쭉 적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mtl lib하고 이 textured.mtl 파일이 있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파일이고요. 그게 그 파일에 대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명시를 해두면 이제 이 오브젝트 파일을 읽어 드릴 때 이 머터리얼 파일까지 타고 들어가서 이제 로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 파일을 실제 보시면 venv, venv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vertex normal 그리고 vertex 정보인데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는 뒤에 이 똑같은 숫자가 뭔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vertex 하면 이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 메쉬 모델의 로컬 좌표기 기준으로 3차원 포인트들의 좌표 정보를 쭉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뒤에 뭔가 계속 반복이 똑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뭐 그래픽스 렌더링 엔진을 공부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다른 파일을 보시면 얘는 없어요. 얘는 없고 이 앞에 것만 쭉 나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버텍스 정보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스크롤 바를 보시면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파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자, 여기 콜리전 파일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열어서 한번 보시면 여기도 뭔가 버텍스가 막 있고 페이스 정보도 이렇게 있죠. 근데 스크롤 바가 훨씬 작죠. 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외곽 형상은 굉장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훨씬 적은 수의 버텍스로 훨씬 단순화된 이 메쉬 모델을 사용한다. 어디에? 컬리전 계산하는 메쉬 모델로서 사용한다. 왜냐? 계산량 때문에, 계산 문제 때문이죠.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지금 뭐 하나만 다룰 때 하고 뭐 여러 개 다룰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이 textured mtl 파일이고, 얘도 한번 열어서 보면은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페이지 있죠. 거기에 있는 변수들 명이 지금 동일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있는 게 전부 다 지금 기입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 보시면 어떤 뭐 이상한 이름이 있고 .png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미지 파일이겠죠.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요 UV 이미지 있죠. 이 녀석을 이 머터리얼 파일을 통해서 불러오겠다, 이 의미고요. 실제 파일을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파일이 좀 크니까 화면에 다 안 들어오네요. 네, 일단 뭐 잘려도 상관없죠. 일단 보시면 이게 UV 이미지이고요. 자, 결국에 이 이미지를 메쉬 모델에다가 입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 텍스처드 오브젝트에서 정의된 메쉬 모델에다가. 그때 우리가 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처음에 그 엔진에서 나 미트캔 로드 할게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일단 이 URDF 파일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 URDF 파일을 순차적으로 막 읽어 드릴 거고요. 그때 뭐 비주얼 태그, 콜리전 태그를 쭉쭉 봐가지고 이 안에 정의된 메쉬 모델이 뭔가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파일 네임이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파일에 접근해서 이 버텍스 정보들을 전부 다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올 때 여기 보시면 여기 textured objec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 material library 파일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또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 뭐 머터리얼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갖가지 정보들을 읽어오는데 마지막에 UV 텍스처 이미지 파일이죠. 그 파일의 경로가 있으니 이 녀석도 같이 읽어와서 이제 로드를 하게 될 거고요. 이때 결국 우리가 그 텍스처를 입히기 위한 정보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 아래 쭉 내려보시면 네, 이 VT 있죠. 이게 vertex texture 정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UV 코디네이트의 이미지에 있는 각각의 픽셀 정보들을 여기 오브젝트, 그러니까 텍스처드 오브젝트 메쉬 모델로 정의되는 그 메쉬 모델에다가 입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엔진에서 이 파일들을 읽어서 시뮬레이터에다가 짠 하고 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뭐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예제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 이 미트캔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메쉬 파일이 있었고 그 메쉬 파일에 또 별도로 정의된 이 머터리얼 파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쭉 타고 들어와서 이제 텍스처가 입혀진 그런 메쉬 모델을 우리가 로드를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쿠카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처 파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녀석은 이 URDF 파일 자체, 그러니까 SF 파일이죠, 이게. 이 SF 파일 자체적으로 머터리얼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파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쿠카 알레그로 디스크립션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메쉬 파일 들어가 보시면 뭐 iOS7, 뭐 컬리전 비주얼 따로 나눠져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여기는 STL,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파일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비주얼한 것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대신에 이제 이 안에는 별도의 머터리얼 관련된 파일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서 첫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여기 머터리얼이라고 해서 네임하고 컬러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랙, 블루, 그린 하고 RGBA 값으로 해서 각 그 네임에 해당하는 컬러를 정의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정의를 해놓고 이 머터리얼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링크 구조, 그러니까 링크에다가 색깔을 입힐 때는 이 오렌지를 사용했을 거예요. 이 오렌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링크 1번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 링크 1번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메쉬 모델은 가지고 오는데 이때 머터리얼은 이 SF 파일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이 녀석을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쿠카 알레그로 에셋 자체를 로드를 할 때 그때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옵션? 여기 메쉬 파일 안에 존재하는 머터리얼을 갖고 와라. 내지는 아니다. 그냥 이 SF 파일에 존재하는 머터리얼을 써라. 이렇게 옵션을 줄 수가 있고,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머터리얼이 따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SF 파일에서 머터리얼을 정의해가지고 입혀라 라고 했을 때 이 값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 색깔로 이렇게 입혀져서 쿠카 로봇을 로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픽스 머터리얼스 예제를 같이 알아봤고요. 아이작짐에서는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에셋을 로드를 할 때 먼저 SF 파일, 그러니까 URDF나 MJCF 파일에 접근을 하고 거기에 연결된 메쉬 파일, 그리고 머터리얼 파일, 마지막으로 UV 이미지 파일에 이르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에셋을 로드를 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메쉬 모델 같은 경우에도 비주얼한 측면에서 사용되는 메쉬 모델, 그리고 컬리전 계산에 사용되는 메쉬 모델이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부분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작짐에서 에셋을 로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를 한 4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작짐에서도 기본적인 이 그래픽 관련된 어떤 API나 아니면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는 있는데, 네, 뭐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래도 병렬 환경에서의 강화학습에 포커싱이 된 시뮬레이션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 버그도 좀 있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제 적용이 잘 안 되는 API들도 아직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개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옴니버스라고 해가지고 아이작 심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이 정도 기본적인 그래픽 관련 기능들은 제공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예제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